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라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식당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조금 아픈 소리 곁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장고 뒤에 악수를 둔다는 말을 아십니까? 보통 바둑이나 장기에서 쓰는 말인데요. 장고. 굉장히 오래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차라리 처음에 그냥 생각하는 대로 두면은 낫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악수. 최고로 하지 말아야 될 수를 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미국 올 때부터 미국의 경기가 불경기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하시던 가게를 좀 팔았어요. 몇몇 분들이. 그냥 목돈이 좀 생기잖아요.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뭐 많게는 한 1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보냐면, 뭐 세탁소 하다가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이 생겼으니까 다음 비즈니스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것을 또 해보기를 원하고, 또 변화하는 이런 미국의 분위기에 맞춰가려고.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은행 잔고를 보니까 어머, 한 100만 불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80만 불밖에 안 남고 60만 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생활비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아예 페이오프 된 집을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평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월 나가는 비용이 한 5천에서 10,000불 사이예요. 뭐 정도의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앉아서 다 까먹겠거든.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또 신문이라든지 뭐 부동산 비즈니스 소개해주는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가 홀라당 말아먹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까먹고 뭐 해도 까먹고. 그래도 과거의 미국은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민 1세대 분들,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해서 계시는 이제 70대, 80대 분들에게 참 빚진 마음이 있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당신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기회가 많은 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분들의 행운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미국에 왔을 당시만 해도 19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왔던 2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도 제 기억이 나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4만 원 정도 했던 컴퓨터 고치는 어떤 그 잡이 미국에서는 120불까지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죠. 인건비가 비싸서. 지금은 다시 40불은 내려왔어요. 그때는 본인만 부지런하고 본인만 건강하면 투잡, 쓰리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성실하기만 하면 정말 경기가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쵸. 그때 그 수익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토막은 난 것 같아요. 그때 1시간 일해서 100불 벌었으면 지금 1시간 일해서 30불밖에 못 버는데 미국이, 문제는 물가가 그때보다 2배는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15불밖에 못 남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힘든 때라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도 겹쳤네. 시위도 겹쳤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난번에 제가 녹음하는지도 모르고 끝난지도 모르고 했다가 막 마무리 못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쵸? 코로나 시절에 부자가 되는 법 직장인 편. 그 마지막 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직장인들은요, 카드 사용에 대한 것, 요거만 좀 얘기 마무리하고 다시 언론으로 돌아올게요.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인들은 부자와 성공의 90%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원생 때부터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걸 만들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염려의 눈으로 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대학원생들의 카드 사용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였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막 카드 때문에 막 빚더미 안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분수에도 없는, 갚을 능력도 없는 금액을 왜 카드로 긁지? 전 자신 있다 그랬어요. 응? 내가 현금으로 결제할 걸 카드로 결제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시아나 에어라인하고 국민은행이 조인트된 크레딧 카드를 처음으로 썼는데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제가 미국 올 때 그걸로 무료로 미국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크레딧 카드를 페이먼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페이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일시불로 다 샀다는 얘기죠. 왜? 아니,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선에서 지출을 해야지. 제 잘난 맛이 아니라, 자, 크레딧 카드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시는 직장인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최소 카드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스스로의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카드를 다 잘라버리세요. 크레딧 필요 없습니다. 빚더미보다 낫습니다. 다 잘라버리시고, 잘라버리면 최소한 내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것만큼만 쓰실 거잖아요. 자, 나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좀 전략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카드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카드는 뭐냐면은 디스커버리 카드예요. 여기 사진 나오나요? 예. 보통 5%의 그 리워드를 주더라고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카드도 이쁘지만. 근데 디스커버리 안 받는 곳이 좀 많이 있죠. 특히 한국 그 식당들이나 이런 데들 보면. 저는 참 좋아요. 왜냐면 저 카드를 안 받으니까 안 사 먹게 되더라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많이 다니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체이스 크레딧 카드를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무료로 굉장히 할인받은 금액으로 여행지 호텔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 이렇게 여러 카드 쓰지 말고 집중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직장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치밀하게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직장인의 부자 되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 자, 오늘은 직장인과 뭐 식당 하는 거 상관없이 좀 이 요식업, 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래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식당 쪽이에요. 요식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업 정지가 됐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식당업에 계시는 분들이고,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특별히 한식 쪽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 나으신 거예요. 한번 가끔씩 고국 방문 해보세요. 한국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응? 그리고 물론 이제 물가와 여기 물가를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통닭집이잖아요. 근데 그 통닭집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LA 쪽은 고작 해봤자 BBQ, 뭐 그 다음에 뭐죠? 뭐 러브레타, 그 다음에 교촌치킨. 이미 한국에서는 정말 조상격에 해당하는 치킨집들이 이제서 여기서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데, 한국은 정말 숨은 고수의 치킨집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는 경쟁보다는 이곳에서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금손까지 안 돼도 그냥 은손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왜 많은 한인들이 식당을 할까요? 그 힘든 건데도. 사실 마땅히 할 비즈니스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리고 식당은 정말 캐시플로우와, 그리고 좀 열심히 하시면 최소한 만약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뭐 권리금까지 못 받더라도 누구한테 팔고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전장치가 돼.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전세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다 미국에 오셔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좀 새겨 들으세요. 댓글 걸지 말고. 그렇게 맛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백종원, 우리 백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원 선생님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좀 갈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존경합니다. 그가 이제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와이프가 소유진 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백종원 이분은요, 뭐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굉장한 조예가 깊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험도 있지만 정말 음식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쪽 저희 주변에 제가 같이 운동하는 그쪽에 정말 음식의 고수 어머님들이 계세요. 음식의 고수 어머님들, 60이 넘으신 이분들께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백종원의 그 유튜브 방송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종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쵸? 셰프, 정통 요리사 출신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이유가 참 황당해요. 뭐냐면
음식을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너무 쉽게 가르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셰프 출신도 아닌데 마치 셰프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백종원 씨는 처음부터 자기가 뭐 셰프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 태클이 오니까 뭐 슈가보이와 함께, 예, 본인은 그냥 요리 사업가, 요식업 사업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방송 3사 PD들의 영순입니다. 근데 그 PD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종원과 함께 프로를 찍었던 PD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최소 요식업, 음식, 식당에 관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는 군대를 장교로 갔거든요. 고려대학교 나왔나 그럴 거야. 학사장교로 갔나 ROTC인가 갔는데, 자원에서 군식당 장교로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식당 쪽은요, 군대 식당 쪽은 보통 하사관들이 이렇게 맞지, 하사, 중사, 상사들이 맞지, 장교들이 그걸 맡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또래 자기 장교 동기들이나 위 고참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야, 너 장교 망신 다 시키지?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군대 취사죠. 취사반장, 취사병. 예. 취사반에서 자기가 있으면서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에 대한 테스트를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 지금처럼 음식의 문화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지가 않을 때였거든요. 그도 뭐 그 백종원 씨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슨 뭐 건축 쪽 하다가 또 꼴짝 망하기도 하고 뭐 망한 것도 참 많아요. 그렇죠? 셰프 출신들, 정통 요리사 출신들이 백종원을 싫어한다는 모습들을 뭐 미국에서 제가 좀 만나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면 why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음식을 너무 쉽게 가르쳐서? 그럼 음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건 텃세들 아닌가? 마치 중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써 있어가지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왜 라틴어로 그때는 성경을 했었을까요? 그쵸? 일반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성직자들만 읽으려고, 자기들만 하려고. 처음에 백종원 씨의 요리 방송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처음 할 때 요리하자라고 오퍼를 했을 때 백종원 씨가 딱 조건 하나 걸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실패하는 요리도 그대로 내보낼 수 있으면 난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PD가 갸우뚱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 전에 있었던 요리 방송 있잖아요. 아침 9시나 9시 반에 하면 늘 뭐 하선정의 요리교실, 누구의 요리교실, 늘 성공만 해. 근데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리가 늘 성공할 수 있냐는 거야. 요리를 하다 보면 같은 라면을 끓이다가도 어쩔 때는 퍼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오퍼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심사숙고해서 PD들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첫 방송이 집밥 선생이었나? 아무튼 뭐였죠? 4대 천왕이었나? 그 실제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거기서도 나왔을 때 뭐 짜장 같은 거 끓이다가 뭐 홀라당 태워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종원이 그러잖아요. 짜장면 같은 걸 좀 가서 사 드시라고. 굳이 이런 것까지 또 집에서 해 먹지 마시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예능적인 끼도 발휘가 되면서 지금은 와이프보다 아마 더 잘 나가지 않나? 뭐 anyway,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초고속 대한민국의 유튜버 가운데 초고속으로 실버, 골드 10만, 20만, 100만, 200만, 한 300만 되나요 현재?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 검증 없이 너무 얘기하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면 근데 이제 이 백종원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까지 들으면 어떡하냐. 현재 402만 명이네요. 대박. 1000만 찍겠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모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네의 레시피대로 그대로 뭐를 했더니 너무 맛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백종원이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레시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의 요리 비책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오기 전까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요리하는 사람들이 키워드를 백종원을 잡고 왔어요. 백종원의 레시피, 백종원의 뭐 설렁탕 레시피. 근데 그게 백종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백종원이 우리 백 선생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또 한 가지 이유고 또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광고비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받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백종원이 TV에 나오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니까. 자, 그의 영향력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했던 식당들 가운데 안 됐던 식당도 있고, 지금 미국 LA나 오렌지 카운티에도 백종원의 홍콩 반점을 뭐 새마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말 많아요. 근데 맛이 좀 틀려요. 여긴 먹고 한국 가서 백종원의 홍콩 반점 보면 맛이 틀리다니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레시피가 틀린가? 쿡하는 사람이 틀린가?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그가 정통 셰프 출신 아니고를 논하는 거는 부질없는 것 같고, 그가 요식업 사업가로서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 롱런하는 모습은 일반 셰프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백종원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방송됐던, 지난주에 방송됐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방송 보면서 오, 감동. 정말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냐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 구상법, 상권 분석법, 이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쉐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요식업이든 일반 뭐 이커머스든 뭐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는 거의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난 골목식당에서 그거를 다 오픈하더라고요. 다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래서 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족이니까. 또 가족 얘기 나오니까는 그 생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사모가 가족이잖아요. 상권의 영업시간을 보고 내 장사 전략을 세워라. 이런 거 지금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듣고, 그거는 정말 옛날 방법이야. 지금 여기 미국에도 보면, 신문에 보면 정말 뭐뭐 88입니다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20년 전부터 이 부동산이 아니라 비즈니스만 전문하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얘기면은 무조건 매상이 오른대. 그럼 자기들이 하지? 자기들이 그거 다 하지? 그거 믿지 마세요. 아직도 신문 쪼가리나 보고 식당 할 거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면 안 됩니다.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골목식당 꼭 보세요. 꼭 보시라고 하고, 다시 제가 좀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요식업 식당을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캐시플로우, 고생을 해도 목돈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또 매상 끌어올려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팔면 정말 목돈을 얻잖아요. 근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입맛과 기대치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LA 교촌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들어온 그 치킨집이죠. 교촌, LA에. 대박 나서 지금도 정말 사람들 북적북적해요. 그쵸? 저기 어디죠? 유가하고 세라노인가? 근데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 비치 블루버드 쪽에 부에나파게 교촌이 드디어 생겼어요. 오시 교촌. 가서 먹어봤거든요. LA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LA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는데, LA 게 훨씬 더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레시피는 똑같을 텐데, 그쵸? 결국 쿡하는 사람의 그 손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골목식당을 보면 되게 꾸짖어요, 백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했다가 이제 암행어사식으로 다시 감찰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칭찬받는 호떡집, 그러면 정말 존경. 백 선생님이 약속했으니까 1,000원 받기로 죽을 때까지. 존경. 근데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해는 됩니다. 식당 하면은 몸이 골병 들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그렇다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굉장히 꾸짖죠. 왜 노력하지 않는가? 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골목식당을 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뉴를 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격을 낮추라 그래요. 높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백종원 씨도 모를까? 백 선생님도 모를까? 500원 높이면 전체 수익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걸 모를까? 하지만 과연 내 음식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만한 가격대의 밸류가 있을까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식당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왕고집하고 옛날 것만 추구했던 식당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거예요. 아마 망하는 식당들, 망한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망하는 건 망하는 거지. 망하는 식당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언짢더라도 들으세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컨설팅을 안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요식업에 관계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자존심, 고집 정말 세요. 근데 본인의 고집을 주관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자존심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응? 여러분, 고집이 센 것과 자신의 의지가 강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열려 있음과 없음의 차이예요.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센 것 같은데 그래도 조언을 해주고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들어. 듣기만 해. 적용도 해. 저 사람은 다 듣는 것 같아. 하지만 끝에는 자기 고집을 부려. 최악의 사람도 있죠. 듣지도 않고 고집만 피우는 사람. 열려있지를 못하니까 흐름을 놓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뒤를 돌아보고 계속 앞을 걷는 거랑 똑같아요. 뒤를 돌아봐. 왕년에 내가 뭐 했지? 왕년에 우리가 이렇게 잘했지? 왕년에 하다 보니까 앞에 돌멩이가 있어도 걸려 넘어지죠. 근데 그렇게 망해도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자리가 안 좋았다. 로케이션이 안 좋았다. 뭐 코로나 때문이었다. 일하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아니거든요. 이유는 사장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제가 참으로 사랑했던 샐러드 뷔페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탭스라고 하는, 이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썬데이마다 정말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 뷔페를 능가할 정도의 정말 영양가 만점에, 가격은 비쌉니다. 한 사람 앞에 한 50불 해요. 그 아침 뷔페가 있는,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얼바인에 브레아도 하나 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오픈은 했지만 뷔페는 아직, 썬데이 아침 뷔페는 오픈하지 않았다고 해요.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해요. 뷔페집이 아니에요. 썬데이 아침만 뷔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민들은 수프렌테이션 가고, 조금 있는 자들은 탭스. 저는 있는 자냐고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있고, 보통 저는 비즈니스 아침 미팅을 여기서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은 얼번 플레이시라고 하는, 여기도 식당이거든요. 얼바인에 있는데 여기를 가봤습니다. 다이닝 식사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그 커피까지 주문을 했는데 30불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식이 정말 비싸구나. 북창동 순두부 2인분 콤보로 먹으면 40불 넘게 나오는 거 아시죠? 자꾸 BCD 사장님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 들으면은 뭐 서운해 하시겠는데, 뭐 서운해 하셔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가끔은 먹을 건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한식 너무 비싸요. 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렌트비 내야 되고 직원들 미니멈 페이도 많이 올랐고 그래요. 이해하는데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음식 가격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도 다른 식당 가서 안 드시잖아요. 다른 식당 가서 맛없으면 컴플레인 하시잖아요. 왜 본인이 고객 입장에서 할 때는 그렇게 냉정하시면서 본인 식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잣대를 잘못하세요? 과거의 시절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한 그릇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그릇 팔아서 20불 남기던 시대는, 20불은 너무 조금인가? 뭘 파냐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 한 그릇을 팔아서 20불을 남기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과거에 잡히면 망하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듣지만 I don't know how to change.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처음 겪는 일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유사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복된 역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린 사장님들이 성공하세요. 열려있는. 그래서 나의 식당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고쳐나가는 사장님들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골목 식당은 이거를 보여줍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한식당들 당연하죠. 제 친구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굉장히 편한 그 비즈니스 프랜차이즈를 한 4-5개 갖고 있는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푼돈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였거든요. 물가게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목돈 만지는 식당이 너무 부러운 거야.
하다가 또 팔면 몇십만 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만류에도 무릅쓰고 다 팔고 겁도 없이 식당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식당을 5개나 냈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와서 먹어달라고 그러고 해서 뭐 저도 많이 가서 먹어줬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거기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봐 친구,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식당 하겠나? 안 한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았던 옛날에 자기 갖고 있던 비즈니스는 코로나 특수가 나서 대박이 났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망한 적이 없는 남편을 믿고 아내도 순수히 따랐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는. 참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또 고집은 엄청 세요.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라. 저도 책 많이 읽고 있어요 요즘. 응? 참 많이 읽고 있어요. 제 책 읽는 책 대표적인 2개 보여드려요. 예, 여기 서점에서 못 구해가지고 한국에서 공수해가지고 왔거든요. 식당을 비롯해서 모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지금부터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버티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버티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식당 사장님들은요, 그 옛날 그 과거 그 화려했던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버티셔야 됩니다. 가격을 낮추세요.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외식을 했던 사람들은 한 번으로 줄일 겁니다. 근데 줄이는 대신 정말 검증된 데만 가서 식사를 할 겁니다. 가든그로브 엠모 식당처럼. 사람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또 직원들 캘리포니아 페이가 또 올라가죠. 더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식당을 그만하시든지 아예. 근데 막상 그만해도 할 게 없잖아. 그쵸? 아니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시든지, 코로나 특수로 가시든지, 모든 메뉴를 투고 딜리버리 쪽으로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시든지. 답답하네. 한번 라이브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직장을 하시든 우리 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비나 이후,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 한번 해드리는 거 할까요? 근데 라이브 하면 또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 라이브 하자. 뭐 주말에 한번 날 잡아서 동의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라이브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가 뭔지 실시간으로 하면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뭐 제 상담의 영역이 벗어나는 문제는 저희 회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알려드리면 되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사장님들, 음식 사장님들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들어가세요. 고객의 눈높이 입장에서 여러분의 식당을 바라보세요. 더러운 거 치우십시오. 청결이 생명입니다. 더러운 거 치우세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상권 시장 분석을 다시 해서 웬만하면 음식값을 1불 50센트라도 낮추세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알아요. 이러면 남는 게 없다는 거 알아요. 모든 식당들이 단합하며 식당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해주는 서플라이어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음식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사모 보니까 그 식당들이 쏟아져 나온대. 야, 이제부터 식당 준비하자. 아빠도 뭐 회사 그만뒀고 엄마도 실업자 됐고, 야 우리 힘 합쳐서, 야 너네 엄마 칼국수 잘하잖아.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시작한 식당 확실히 망하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 백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칼국수 잘 끓인다고 칼국수집을 연다고 대박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은 한 번에 10개의 메뉴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음식이 15분 안에 10개가 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뭐 교회 식구들 뭐 친구들 불러다가 음식 해먹이는데 너무 맛있다. 야 너 식당 해라.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맛있지. 돈 내고 먹으라 해봐. 돈 내고 먹으라 봐요. 맛있는 하겠지만 트집을 잡겠죠. 야 이게 그거면 그래도 저는 정말 음식 맛에 대한 그 금손들, 장인들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망하는 식당들 자리에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맡아서 인수하실 분들 찾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부동산 신문을 뒤적이면서 뭐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상권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상권을 먼저 읽는 눈을 키우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좁히세요. 뭐 다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제 친구도 보면 뭐 안 되니까 메뉴를 다 갖다 붙여. 아주 종합센터야. 그럼 식당의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아셔야지. 예를 들어서 흑인 인종들은 통닭을 좋아해요. 튀김을 좋아해요. 멕시칸들은 스시 먹지 않아요. 멕시칸 동네에 가서 스시집 내면 망할 수밖에 없죠. 상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85도시 85라는 빵집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면 중국 프랜차이즈인데, 여기 얼바인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 나연바 잼버리, 여기에 이 85도 빵집이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줄이 3줄이었어요. 정말 북적북적. 근데 물론 사건이 터졌죠. 저기서 산 빵은 6개월이 지나도 곰팡이가 안 썰어.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잘 되니까 이 빵집이 이제는 부에나파게도 생기고, 예전에 그 전에 로레나이트 하나 있었고, 여기 터스틴에도 생기고, 근데 다른 데는 여기만큼 안 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상권의 문제죠. 같은 중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로렌하이트에 있는 사람들, 하시엔드 하이츠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여기 얼바인보다는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 안 돼요. 여기에 비해서. 기본적인 내 비즈니스 상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우지 않고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수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다가 폭삭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현지화의 상권 분석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CJ에서 비비고라고 하는 음식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쵸? 만두도 있고 뭐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코스코에도 들어와 있더라고. 뭐 한인마켓 뭐 굉장히 세일 많이 해요. 막 50% 세일하고 그러더라고요. H마트 뭐 다 있어요. 시온마켓. 근데 그거 아세요? 점점점 한인들은 비비고 음식을 안 먹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사모에서 추천하는, 정말 시사모에서 양심을 걸고 추천하는 거 한번 제가 해드릴까? 코너 하나 만들어드릴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거의 한 6년 동안 머리 자르는 남자 헤어컷 12불짜리 미용실이 있거든요. 터스틴에. 예술이에요, 예술. 한국 가게 아니에요. 저기 우리 멕시칸 미용실인데, 사장은 남자야. 마르코라고. 진짜 잘 잘라요. 근데 물론 연예인처럼 자르진 않지.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식혜를 먹고 싶은데 설탕물 말고 진짜 설탕물 아닌 달지 않은 식혜 먹고 싶은 분 계세요? 비치 한남체인에서 파는 식혜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요런 거 하면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요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녀서 입들이 다 고급파야. 그래서 정말 잘 알아. 질긴 차돌배기 고기 사는 법 알려드릴까요? 요즘 여러분 한남체인이 아니라 얼바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H마트나 시온마켓이나 정말 차돌배기는 정말 고무 씹는 것 같죠. 퀄리티 형편없어요. 정말 차돌배기 고기 가격도 좋고 질기지 않는 거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오렌지 드롭하고, 그렇죠, 브루커스 만나는 비원이라고 하는 그 올댓 고깃집이 있어요. 무제한 고깃집. 거기 생고기를 그냥 팔아요. 거기가 차돌배기가 안 질겨요. 근데 거기 음식 맛은 별로 없어요. 맛없어. 예. 인심은 되게 좋아. 근데 고기를 먹든 뭐 반찬을 하든 맛은 정말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맛이 없는데 안 망하냐?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차돌배기는 저거잖아요. 양념한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거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격도 마켓보다 더 좋아. 또 얘기할까요? 김치가 정말 맛있는 김치가 어딘 줄 아세요? 전 두 군데를 꼽는데요. 한국에서 온 전라도 김치거든요. 이게 LA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그 마이코 백화점인가 웨스턴하고 거기가 12가인가 거기에 1kg에 45불인가 그래요. 예술이야. 그 다음에 울타리몰이라고 있어요. LA도 있고 여기 이쪽에도 있죠. 라메라도. 거기서 울타리몰에서 파는 김치도 예술이야, 예술. 김치가 지금 전쟁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릴까? 그분들 모르게. 뭐 맛없는 건 하지 말고 좋은 쪽만. 자, 주저주저 떠들었더니 벌써 오늘도 영상이 3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언짢았던 우리 요식업 쪽의 사장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블레임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지만 지금 사실 한인은행들도 한인마켓들도 너무나 많이 인심을 잃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모쪼록 한인 식당들과 우리 한인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짱깨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얼반의 수많은 중국 식당들은 참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중국 식당들은 중국 손님들밖에 없어 정말. 근데 서로 아무튼 북적북적. 옛날 화교들이 그랬잖아요. 서로 공정공생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혹시 라이브 조금 관심이 있다, 난 들을 자신이 있다, 뭐 하게 되면 주말에 해야 되겠죠, 그쵸?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이나 할 텐데, 관심 있다 하면 제가 이번 돌아오는 때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댓글로 해주셔야지. 딸랑 했는데 한두 명 오면 나 안 해. 전 그렇게는 안 해요. 최소 10명 이상은 오셔야지.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조심해야 되는 또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 더욱더 희망찬 뉴스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히사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